매춘이 사회 안전판이 된다는 생각과 의료적 매춘. 매춘의 사회 안전판 이론. 1358년에 베니스 도시국가 시의회는 성종 사업을 인간 세계에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선언했고, 그 후 1세기 이상 동안 정부 운영의 사창가들이 유럽의 모든 도시에서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700년 전에 베니스 정부는 사회학자들이 최근에야 설명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매춘은 적법하든 그렇지 않든 문명화된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중세 유럽인들은 템플 대학의 루스케라스가 1996년에 자신의 저서 매춘부에서 남성성의 수압 모델이라고 부른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압력이 쌓여 가중되면 안전판을 통해 배출되어야 한다고 믿었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 댐이 무너져 남자들은 유호, 강간, 간통, 비역 남색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성 오거스틴은 이 생각을 창녀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면 세상은 욕정으로 발작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남자들이 오르가즘을 통해 스팀을 배출하지 못하면 미칠 것이라는 생각은 모욕적인 동시에 상당히 그럴듯한 이론인데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춘 헛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자들이 오르가즘 없이 오래 지낸다고 강간 괴물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도 매춘이 사회에 안전판 작용을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사회학의 기초 사상가 중 하나인 에밀 듀르크하임은 오늘날 우리가 일탈의 안전판 이론으로 아는 것을 제안했는데, 낸시 허먼은 일탈에서 듀르크하임이 사회에 일조한다고 보는 두 가지 목적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에서 옳고 그른 것 사이의 차이를 정의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제도적 틀의 압력으로 발생한 과도한 에너지를 배출하게 하는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이었다. 매춘이 원초적인 성적 욕구 불만의 축적으로부터 반드시 우리를 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서 스트레스로 지친 사람들이 잠시나마 삶이 불결하고 잔인하고 짧다는 사실을 잊는데 도움이 되는 외설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매춘은 사회 속에 구성되어 있어 열심히 일하고 억압된 문화의 굴레를 갑갑해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든 그것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성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 문화가 악덕과 스트레스가 서로 충돌하는 독간이 속에서 태어났는데, 금광지로 사람들이 몰려들던 골드러시 시대의 캘리포니아의 음주 노래에 이런 구절이 있었습니다. 광부들이 49명이 왔네. 창녀들이 51명이 왔네. 그리고 그들이 만났을 때 토박이가 탄생했다네. 저술가이자 거의 40년간 심리치료사로 일한 스탠리 시걸이 수많은 고객들과 창녀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의 논문 성종사자인가 치료사인가에는 남부 베트남 출신 62세의 남자 이야기가 있는데, 이 남자는 성욕을 재단에 바치고 평생 시골 의사로 일했습니다. 그가 은퇴했을 때 그의 친구들은 이제 그만하면 됐다면서 그에게 에스코트 돈을 받고 사교 모임에 동반해주는 여자를 고용해 주었는데, 그것은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그것은 매우 놀라운 경험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신체를 늙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고 있다. 그리고 포르노 영화에서나 가끔씩 보았을 뿐인 섹스의 기능 또한 배우고 있다. 내 태도 전반이 바뀌었다. 나는 자신에 대해 훨씬 더 자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나는 데이트를 시작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매우 괜찮은 성종사자인데, 섹스 거래의 대부분은 치유보다는 성욕 해소의 역할이 더 많지만 현대에 와서 성장한 것으로 뚜렷하게 구별되는 적법한 치료 분야가 있습니다. 의료적 성종사업. 일탈의 안전판 이론을 처음 설명했던 사회학자 듀르크하임은 불법 행동의 세 번째 사회 기능을 사실로 가정했는데, 그것은 사회 변화를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십 년간 대마초는 소지자를 몇 년간 감옥에 보낼 수 있었지만 사람들은 계속 대마초를 피웠는데, 위법임에도 지하에서 광범위하게 퍼져나가자 사용자들이 법 개정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주에 따라 그것의 판매와 사용을 합법화시키고 처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의료용 대마초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입니다. 묘하게도 매춘이 비슷한 경로를 따라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성대행은 70년대와 80년 전반의 특정한 환자들을 위한 치료법이었지만 90년대에 접어들면서 거의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에 미국 전역에서 합법화되었고 그 후 전문화되고 사회적인 용인을 얻어내는데, 미국의 많은 주에서 의료용 대마초를 향락을 위한 교활한 핑계라고 보지만 의료적 성종사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봅니다.
성대행자들은 단독으로 행위를 하지 못해 면허를 가진 치료사들과 공동으로 일하는데 성대행자들이 환자와 섹스를 하는 것은 평균적으로 그들의 시간의 13%뿐입니다. 매춘과 성대행 사이의 핵심적 차이가 바로 그것인데 환자들이 언제나 섹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돈을 지불하고 원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성대행자에게 섹스가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당연히 섹스로 시작되지 않아 섹스는 치료라는 긴 과정의 클라이막스일 뿐입니다. 성적 대행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삶에서 건강한 성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자기 가치나 자신감을 잃지 않고 연인과 깨끗이 헤어지는 방법을 습득하는 것이 그들이 함양해야 하는 기술입니다. 환자들이 대행자를 찾는 가장 흔한 쟁점 중 한 가지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는 질 경련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성관계에서 통증을 수반하거나 행위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성대행 치료가 효과가 있다는 것에 대한 최고의 과학적 증거는 질병 치료에 대한 2007년 연구를 보면 되는데 로닛 알로니는 환자 16명을 질병 훈련이 된 대행자를 통한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16명을 대행자 대신 연인을 통한 치료를 받게 했는데 대행자 치료를 받은 여자들은 100% 질병 치료에 성공한 반면 커플 치료를 받은 여성들은 69%만이 성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단골 환자 중 한 명을 소개했는데 그는 애초에 20살 이상은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근육퇴행 위축증을 앓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21살 때 의사를 통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그 후에 자신에게 영원히 닫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어떤 경험을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21살 때 섹스가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의 치료사가 우리에게 연락을 했죠. 나는 수개월 동안 그를 만나고 있어요. 나는 그가 나를 손으로 만져서 탐사하도록 도와주는 것으로 시작했어요. 그는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우리는 관계를 가졌죠. 우리는 다른 성용품으로 실험도 했죠. 그는 내게 여성의 사정 등에 대해 물어요. 우리가 함께 할 때마다 주제는 달라요. 그는 시들해지지도 않았고 결혼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것은 그의 지평선을 넓혔어요. 성대행자들은 오늘날 대마초를 연구하고 실험하는 합법적인 전문 의료진들이 마주한 것과 같은 난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의 치료는 유효한 것이 입증되었지만 그 속에 숨은 유흥적인 면 때문에 의료적 측면의 정당성이 다시 후퇴할지 모른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대행은 현재 합법이지만 그것은 여전히 다소 비정통 치료로 여겨지는데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태도 변화일 것입니다. 오늘은 매춘이 사회 안전판이 된다는 생각과 의료적 매춘이었습니다.